자, 지금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랑 다르지 않은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때는 엄청 많았죠. 이때보다는 적은데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랑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분양이 늘어난 다음에 2008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때랑 이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분양가가 비쌌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니까 미분양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매매시장이 무너졌는데 이 경우에 어때요? 매매시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매시장 침체다 라고 시작한 게 2021년 8월부터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냐? 이때 7월에 DSR 들어가고 8월에 금리 인상 들어가고 대출 총량 규제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때부터 매매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넘어오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에 3배로 늘었다. 왜? 일단은 청약 경쟁률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미계약들이 나오게 되죠. 요것들을 뭘 통해서 해요? 무순위 청약. 근데 무순위 청약마저도 경쟁률이 떨어지죠. 거기서도 계약 포기가 나오더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 물론 모수가 작으니까 배수는 더 크게 차이가 날 테지만 서울은 4.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미계약은 3배, 정확히 2.7배, 서울 미계약은 4.2배가 증가를 했더라.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매매시장이 침체가 돼서 분양이 안 돼요. 또 뭐 이야기들 많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이 안 돼요. 규제가 심해서 분양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야기들은 많은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시기 때만 하더라도 서울보다는 서울 바깥쪽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이런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미계약이 속출했는데 이게 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을까요? 자재비 인상이니 인건비 인상이니 막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다 올렸죠. 서울마저도 분양가 올리고.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때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느냐? 그래도 끝물해가지고 완전히 심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편들어 주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 분양가 상한제 벗어나는 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는 받아.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굉장히 비싸요. 분양가 상한제니까 현재 시대보다 저렴하니까 손해가 안 날 거라고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굉장히 비싸요. 분양가 상한제 단독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외에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연동제랑 원가 공개. 근데 얘만 이렇게 되고 얘만 단독적으로 하니까 상한제를 하더라도 아직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원가 까야죠. 왜 원가 안 까요? 건설사들이 이런 핑계 대죠. 원가를 까면은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원가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원가를 안 깠으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한남더일 여기 뭐 수십억씩 했죠. 근데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얼마나 대충 짓고 있느냐.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입주 때 내가 입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크죠. 일단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죠. 입주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입주율은 떨어지고 입주율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전세를 내놓는데 전세를 내놓자니 전세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버틸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입주율 지금 보면은 내림세가 자 5월엔 82.4였는데 지금 72.5로 만 세대가 들어왔다. 그럼 그전에는 8240세대가 입주를 했다면 지금은 7250세대가 입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990세대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입주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큰 이유 주택이 안 팔려요. 그렇다고 전세를 내놓으니까 전세에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자니 잔금 대출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잔금 대출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출이 안 되니까 기존 주택을 사지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더 싼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눈을 낮춰봐라. 눈을 낮춰서요. 기존 주택을 지금 가격보다 급매로 팔아봐요. 2021년도에 산 거 아니면은 집값이 좀 떨어져서 팔더라도 이득을 봤죠. 그런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버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연끌해서 사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일단 전세 받아서 전세 놓고 나중에 내가 돈 모으고 대출 추가해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계획이 틀어져 버리죠. 8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8천 넣고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요거 한 7억 정도 전세 넣고 나 한 2천 정도 더 넣어서 일단은 픽스에 넣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 생각했는데 전세가가 6억 5억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잔금 대출까지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전세가 못 내리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여기로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미입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전세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분양 받았는데 할인 분양 나올 정도로 오히려 상황 안 좋죠. 분양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는 거다. 거기다 추가로 금리 올라가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도금 연체 이자가 차라리 더 싸다. 금리가 빨리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분양했어요. 이땐 금리가 높지 않았죠. 그래서 2차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 연체 이자는 기본 이자에 플러스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고 중도금 받는 것보다 중도금 연체 이자가 더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중도금을 연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벌어지느냐? 건설사가 자금이 병색이 되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가뜩이나 PF 때문에 자금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다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물론 그나마 여기는 공공 분양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지금 PF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PF 대출도 안 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그래서 돈맥 경화가 심화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중도금 대출도 연체한다. 물론 다 연체할 수는 없죠. 2회 정도는 연체가 될 텐데 2회 정도는 연체가 가능한데 4회 정도는 내야겠죠. 안 그러면 취소되니까. 그런데 연체하고서 시장을 봤는데 시장이 영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포기하는 사람들 속출할 수 있죠. 계약금보다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자금 조달 힘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 장기적으로는 신축 공급이 일단 좀 줄겠죠.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침체될 때 보면은 입주량 분양량 매우 적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할인 분양, 떠오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대가 되더라도 왜 지금 분양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그런 것들 나오니까.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게 엄청나요? 소득 대비로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게 다 대출로 쌓여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한 번도 안 터진 가계대출 붕괴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럼 집값 붕괴는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부변시대 60%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죠. 한 80% 정도는 되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어때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막상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PF로 건설이 중단 위기. 중단 또는 지연된 곳이 100곳 중에 13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22년 6월쯤 분양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가 PF 문제로 22년 11월에 문제 터져가지고 원래 입주는 24년 12월이다. 그래서 내가 6개월 뒤에 딱 전세 계약해가지고 2년 전세에 딱 맞춰놨는데 여기 갑자기 문제 터지더니 공사해가지고 25년 8월이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되면 다행인데 계획 다 뒤엎어지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고 건설사가 망해서 나름 어쩔 거예요. 그거 다 해줘요. 보시면은 상가 건물 같은 데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신도시 상가 딱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타워 뭐 분양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손해가 심하다고 야간 도주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가리가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손해가 막 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를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팔리지 않아요. 지금 청약 당첨자 처분기한 늘려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안 되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차하면 포기하려고.
입주해놓고서 기존 집 계속 안 팔려서 양도세 오지게 물고 이렇게 손해보는 것보다, 아니면 기존 주택 처분하기 위해서 엄청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보는 것보다 어떻게 하겠다? 일단 한 뒤에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워낙 거래량이 최악이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처분 조건부 대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체 이자가 20%예요. 가뜩이나 이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거 우와 해가지고 막 조건들이 막 맞아 들어가면서 막 수요들 막 끌어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꺾이면서 이 악재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하락폭이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꽤나 장기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확정 났어요? 미국에서 천천히 올리되 길게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한다? 나라 말아먹으려고요? 아니 위에 중국이랑 밑에 일본에서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 안 하는데 버틴다. 거기야 상황에 따라서는 기축통화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달러만 기축통화라고 봤을 때는 준 기축통화 정도는 되니까 그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게 돼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금리 낮춰가지고 환율 뚝 떨어지면은 감당이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내년 금리 인하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아직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중도금 대출 완화하고 할인 분양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근데 지금 분양을 들어가야 되죠? 좋은 위치는 끝까지 안 날 것 같아요? 좋은 위치도 나요. 과거 2011년, 12년 그때쯤 가봐라. 강남 서초 이런 데도 미분양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자꾸 조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건설사들은 지금 분양가를 낮출 생각이 없죠. 그럼 분양을 안 받으시고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왜? 집값 하락에도 분양가는 고공인데 건설사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분양가를 낮출 생각이 아니라 규제 완화한 뒤의 상황을 보자.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은 분양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지역들 봐봐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출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고분양가에 들어가야 하느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때가 온다. 왜? 누가 봐도 지금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데 막 급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저기에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관망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하락장 초입인데 왜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지시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요,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집값 하락기 무주택자가 1주택 마련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은 집값 하락기에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금방 끝난다. 왜냐면은 2008년 하락기에도 2009년에 잠깐 떴었고 2018년 하락기에도 2019년 하반기부터 잠깐 뜨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쫙 떴었고, 그러니까 하락기는 길게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공포 수요들 다 끌어모으는 거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왜 비싸게 분양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은 분양시장에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할인 분양이나 청약통장 안 쓰고 줍줍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지금 무리하게 자꾸 마음이 급해지시느냐? 그것도 아직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 심리를 조금 더 관망하셔야 될 때가 됐다. 왜? 여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그 상승장만 생각하고 끝물 때는 아직도 마음이 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관리를 잘 하실 때다.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덜 받게 돈을 잘 차곡차곡 모으실 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